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임대료를 5%만 올린다면 조정지역 2년 거주에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일시적 주택,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의 소형주택,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면서 그대로 1주택자로 유지가 됩니다. 오랜만에 나온 쏠기단 제안입니다. 상생임대제도 그리고 종부세 주택수 제외. 6월 21일 또다시 나온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계속해서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네요. 새로운 것보단 이미 발표한 내용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얘기를 좀 더 구체화해서 발표를 하고 있네요. 6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제목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입니다. 두 가지의 기본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시장 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분기 중에 추진 중인 부동산 정상화입니다. 부동산 세제, 대출 등의 규제를 완화해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게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입니다. 자료에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심 가는 대목은 첫 번째 상생임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 개선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빠르게 제목 정도만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생임대인 제도를 확대 개편합니다.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계약한 임대차 만기가 돌아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지금도 있는 규정입니다. 그렇지만 실효성이 없다 보니 관심들이 없습니다. 기존은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지역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이 인정이 됩니다. 이번에 개선이 되면서 요건이 완화가 되고 적용기한도 연장이 됩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입니다. 보기 쉽게 따로 정리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내 인상한 임대인이 대상입니다.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즉 기존 세입자와 갱신 계약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팔거나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기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떨어준다면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개선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현재는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9억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개선이 되면서 이 요건들이 폐지가 됩니다. 즉 다주택자도 그리고 고가주택도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다음 비과세 혜택입니다. 기존은 이렇게 2년을 임대했을 때 거주 1년이 인정입니다. 그렇지만 개선이 되면서 거주 2년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상생임대로 2년을 임대했다면 조정지역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바로 충족이 됩니다. 타지에서 조정지역에 투자를 해놓고 계신 분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으로)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다면 당연 혜택입니다. 다주택인 경우입니다. ABC 3주택입니다. 한 채는 거주를, 나머지 두 채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지역 C주택을 상생임대로 임대를 합니다. 그러면 2년 거주에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차후에 A주택, B주택을 먼저 처분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C주택을 양도할 때 굳이 2년 거주를 안 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이 인정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이 여기에 해당입니다. 3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시 연 8%씩 10년 최대 80%가 적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엔 2년 거주요건이 필수입니다. 2년 이상 거주를 했을 때 연 8%가 적용입니다. 만약에 2년 거주를 안 했다면 연 2%씩 15년 최대 30%의 일반 장특공이 적용입니다. 즉 1주택의 연 8%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년 이상 거주를 했을 때 적용입니다. 가세가 되는 1주택자가 상생임대 2년을 했다면 2년 거주요건이 인정이 되면서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 적용기한입니다. 기존은 22년 올해 말까지입니다. 2024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 시행일인 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적용입니다. 즉 이미 상생임대로 임대 중인 분들도 소급해서 개선된 새로운 혜택이 적용입니다. 상생임대인제도 기존은 1주택자가 해당이면서 거주 1년만 인정이 되다 보니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선이 되면서 혜택을 받을 대상들이 제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앞서 설명대로 차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주택이 해당입니다. 어차피 비과세로 처분할 주택이 아니라면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개선이 되는 상생임대주택은 또 하나의 1세대 1주택 특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종부세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간략히 빠르게 짚고 가겠습니다. 갱신이 만료가 되는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월세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가 됩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처분 전입요건 완화입니다. 이건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합니다. 신규주택에 담보대출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종전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고 그리고 전입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선이 되면서 전입요건 없이 종전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면 되도록 완화가 됩니다. 그동안 댓글로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았네요. 종전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라는데 잘 팔리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젠 이런 분들의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네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반드시 입주를 해서 일정 기간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완공이 되면 바로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있도록 완화가 됩니다. 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담보대출이 생활안정자금입니다. 기존 1억에서 2억으로 확대가 됩니다. 전세 주고 있는 집이 세입자가 나가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했습니다. 요즘은 전세 반환금 대출도 잘 안됩니다. 이때 활용하는 게 생활안정자금입니다. 2억으로 확대가 되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였습니다. 이젠 부동산 정상화 관련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첫 번째 세제 정상화입니다. 이미 발표한 내용입니다.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중과배제 등이 5월 10일부터 소급해서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관심들이 많은 종부세 개편입니다. 이미 발표한 내용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네요. 올해 22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개편안입니다.
첫 번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기존의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두 번째,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3억이 추가 공제가 됩니다. 세 번째,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 대해 납부가 유예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1주택자 판정 시 지방의 저가주택 등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미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구체적인 요건이 나왔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의 저가주택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가세 표준에는 합산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인데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시가 5억 주택입니다. 여기서 공시가 7억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됐습니다. 2주택이지만 1주택자로 11억이 공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가표는 합산을 합니다. 5억 플러스 7억 12억이 가세 표준입니다. 이 경우 11억이 공제가 되면서 1억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가세가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주택으로 인정이 되면서 중과세가 아닌 0.6에서 3%까지의 일반 세율이 적용입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 시 제외가 되는 주택, 요건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일시적 2주택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기존은 2주택으로 중과세가 적용입니다. 개선이 되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 1주택자로 적용을 받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말이 많았던 상속주택입니다. 종부세 1주택자 판정 시 제외가 되는 상속주택의 요건입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1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첫 번째, 저가주택 그리고 소액 지분입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먼저 가액요건입니다. 공시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입니다. 그리고 지분요건입니다. 지분이 40% 이하인 주택입니다. 그리고 기타 주택입니다. 1번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안에 처분하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공시가 6억 이하, 3억 이하의 저가 상속주택, 그리고 지분이 40% 이하인 소액지분 상속주택은 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가 6억, 3억 초과하는 주택, 그리고 지분이 40%를 초과하는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 지방의 저가주택 요건입니다. 종부세 1주택 판정 시 제외가 되는 저가주택의 요건입니다. 일반주택과 지방의 저가주택의 2주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이면서 지방의 공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이 해당입니다. 즉 지방 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가 해당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공시가 3억 이하입니다. 여기서 지방은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 외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군 읍면 지역은 포함입니다. 즉 수도권에 있더라도 군 읍면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은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22년 올해부터 적용입니다. 7월에 개정안이 나오면 그때 따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간단히 짚어만 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확대가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90%로 올린다는 게 현재의 계획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합리화해서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합니다. 폐지는 아니고 합리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슈가 될 조정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6월 중에 심의를 해서 즉시 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조정지역 해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규제지역 현황입니다. 21년 8월 30일 경기도 동두천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게 마지막이었네요. 이번 보도자료 내용은 방대하지만 포인트는 상생임대 그리고 종부세 주택수 제외가 되겠네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이미 나왔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정상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